닷새 후면 구정이네요. 오가는 길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조영남의 고향 생각 듣겠습니다. 고향하늘 쳐다보니 별돌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조래 구정을 맞이하면서 고향을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물인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쪽을 향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이를 수구초심이라고 하죠. 인간 또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해도 고향이 그립고 실패해도 그리운 것이 고향이지요. 성공해서 고향을 찾을 때 금의 환영했다고 합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니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온 관리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 물질로 성공한 거부일 수도 있겠네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지금은 이북 땅인 송전 아산마을에서 소 한 마리 판돈을 훔쳐 홀홀 단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와서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대재벌 회장까지 출세했지요. 그 후 수십 년이 지나서 수천 마리를 끌고 다시 고향을 찾았는데요. 보기 드문 금의 환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정조영 같은 꿈들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지만 성공한 자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인간지사겠지요.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에게도 고향은 역시 고향이며 그리운 곳입니다. 왜 고향은 그리운 곳일까요? 고향에는 인정이 있고 엄마의 포근한 품이 있고 어릴 때 놀던 소꿉친구가 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아련한 첫사랑이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넉넉한 하늘이 있고 하늘 높이 나는 고추 잠자리가 있고 벌어진 알밤이 있고 청순한 여인을 닮은 동네 어귀에 줄지어 있는 코스모스가 있지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가 있고 고향은 생각만 해도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품어주는 넉넉한 어머니의 품이기에 고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슴 설레이는 설이 다가왔네요. 물론 가난했던 어린 시절 때때 옷 입고 동네 어른들께 세배하던 때와는 다르지만요. 올해도 불경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귀성 인파는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고 성공해서 찾을 때보다 실패해서 가지 못하는 서러움은 더욱 애절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꾸면 고향 뒷동산과 고기 잡던 실개천이 나타나곤 한답니다. 최근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서전 원고에 실려있는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인칭 시점으로 고백체로 서술되었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하늘 아래 첫 동네인 경북 김천시 부항면 어전리 486번지에서 장자, 학자, 문자와 유자, 윤자, 선자이신 부모님에게서 3남 3녀 중 4번째로 태어났다. 결혼해서도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아마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확률이 거의 100%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시대를 잘 타고났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명종 때의 풍수지리학자이며 예언가였던 격암 남사고는 삼재 불입지지라 하여 흉년, 전염병, 전쟁이 들어올 수 없는 전국 10곳을 십성지라 칭하고 이곳을 명당 중의 명당으로 불렀다. 소백산 아래 풍기의 금계촌을 비롯해 공주, 유구, 마곡, 안동의 춘향, 영월의 정동, 상류, 보은, 속리산, 무주, 무풍동, 운봉의 두류산, 부안, 변산, 예천, 금당동, 성주의 만수동 등이다. 내가 태어난 동네는 더할가에 나무 목자를 쓰는 감옥이라는 동네였고 전라도 쪽으로 부황령이라는 제 하나만 넘으면 십성지 중 하나인 무주, 무풍이다.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을 경계로 하는 삼도봉 자락이 바로 내 고향이다. 삼도봉은 지도상에서는 민주지산이며 지금도 매년 김천시, 영동군, 무주군 지자체장들이 함께 모여 산진제를 지내고 있다. 내 고향과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노래가 김상진이 부른 이정표 없는 거리다.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새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바로 가면 경상도길 돌아가면 전라도길 이정표 없는 거리 저리 가면 충청도길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반겨주니서 알아먹고 새갈래길 삼거리에 해가 저문다 첩첩산중 외부 세계와 왕래가 거의 없는 곳. 그런 이유로 동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순박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네 사람 대부분이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살았고 또한 대부분 문맹인이었으므로 누구와 송사를 한다든지 서로 척을 질 여력도 이유도 없었다. 그런 오지였지만 온 동네가 떠들썩해지는 날이 있다. 바로 5일마다 열리는 칠회장과 무풍장날이다. 칠회장은 김천 방향으로 30리 길에 있는 경상도 장이고 무풍장은 감옥제를 넘어 30리 길에 있는 전라도 장이다. 두 장날은 장이 열리는 날은 다르지만 순박한 동민들에게는 나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즐거운 날이었다. 돈을 가지고 장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고사리, 산나물 말린 것, 달걀 몇 구름이, 기르던 닭이나 돼지 새끼, 참깨나 들깨 등 임산물과 축산물, 농산물이 대부분이었다. 장날이 되면 새벽부터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다. 외출이 따로 없는 시골에서 5일마다 서는 칠회장과 무풍장에 가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였기 때문이었다. 남이 장에 가면은 걸음지고 따라간다라는 속담에 걸맞게 특별히 살 물건이 있거나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경 삼아 소일 삼아 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침부터 엄마들이 장에 가기 위해 분주해질 때면 17살 된 나와 내 친구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담벼락 밑에 모여 앉아 엄마들의 눈치를 보며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기곤이를 돌아보며 물었다. 야 기곤아, 너 그 엄마도 오늘 무풍장에 가나? 기곤이는 고개를 땅으로 떨구며 짧게 대답했다. 간다. 그러면 너도 데리고 간다 하더나? 안 데리고 간다 하더라. 명아, 너는 너 그 엄마랑 장에 가나? 아니, 우리 엄마도 택도 없다. 엄마들이 어린 우리를 데리고 장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먼 길에 우리를 데리고 가면 걸음거리가 작은 우리 때문에 길이 지체되고 그렇게 되면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고 지고 가는 곡물과 가축들을 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장에 따라가고 싶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곡물이나
돼지 새끼를 팔면 그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고 죗값을 받는 날이면 금정고무신도 한 켤레 얻어 신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금정고무신의 인기는 지금의 구두나 운동화 정도라는 감히 견줄 바가 못 된다. 자동차 타이어 재질로 신발을 만들었으니 즐기기가 고래 심줄은 비할 바가 아니었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우리가 길을 쓰고 장에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설명이 된 듯하다. 우리는 장에 따라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친구들의 골목 대장이었으므로 그 방법을 찾는 것도 당연히 내 몫이었다. 야, 니들 내 말 잘 들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담벼락 아래 쭈그리고 앉아있는 친구들을 가까이 불러 모았다. 니들 장에 따라가고 싶지? 친구들은 모두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니들은 지금부터 너그 엄마가 장으로 가져갈 물건 중에 니들이 들고 갈 수 있는 가벼운 것을 하나씩 눈여겨봐도 나는 마을 입구에 먼저 도착한 엄마들이 장에 가져갈 물건들을 밭둑에 쭉 늘어놓고 쉬고 있는 곳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을 했다. 그건 와 그러는데? 창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맞다. 그래갖고 우짤낀데. 봉식이는 겁먹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장에 따라가고 싶으면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이. 일단 우리는 무풍장으로 가는 길목인 도래로 놀러 가는 것처럼 태연하게 엄마들 옆을 지나치다가 재빠르게 물건을 하나씩 들고 도래로 도망치는 거다. 알겠나? 내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그러다가 나는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 겁많은 봉식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문디야 명화가 하라 안 카나. 나는 오늘 무조건 장에 갈 끼다. 봉식이 너는 빠지래. 항상 씩씩한 수지가 벌떡 일어서며 봉식이를 노려봤다. 나는 엄마 옆에 놓이는 참기름병을 찜해 두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재빠르게 엄마들 옆을 지나치며 찜해 둔 물건 하나씩을 옆구리에 끼고 도래를 향해 냅다 뛰었다. 뒤에서 엄마들의 고함이 들렸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우리는 도래에 도착하기 전에는 절대 멈출 수가 없었다. 수지는 지프로 싼 달걀 한 꾸러미, 봉식이는 고사리 한 다발, 창식이는 아예 빈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야, 이러다가 엄마들한테 붙잡히겠다. 빨리 가자. 다행히 엄마들은 평상시 걸음으로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무거운 곡식을 머리에 이고 들고 했기 때문에 빨리 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건을 하나씩 들고 온 것은 나중에 야단 맞을 때 엄마들의 짐을 하나라도 들어주기 위함이라고 우기려는 방편이었을 뿐이다. 잿마루에서 우리는 엄마들과 만났지만은 울 엄마와 다른 친구 엄마 그 누구도 우리를 나무라지 않았다. 무풍장에 도착한 우리는 엄마들이 가져간 물건들을 장터에 펴놓고 팔기 시작하자 무풍천에 내려가 고기도 잡고 멱도 감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점심때가 되자 우리는 소원하던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고 그날도 운 좋게 고무신 한 클레씩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아침 일찍 동네를 출발했던 일행은 이고 지고 갔던 물건 대신에 호미, 낫, 수건포 등 공산품이나 너무 소금을 많이 쳐서 파리가 앉기조차 거북한 간잡이, 고등어나 조기, 갈치 몇 마리를 지게 목발에 달고 막걸리 몇 잔에 근화해진 촌로와 아낙네들은 가벼운 걸음을 집으로 향한다. 해는 뉘엿뉘엿 백돌의 산을 향하고 땅거미가 질 즈음 동네 어귀에 다다르면 그날의 화려한 외출은 막을 내린다. 욕심도 야망도 없는 소박한 삶이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꾸밈없는 행복이었으리라. 구수한 목소리로 소박한 충청도 아줌마를 노래한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듣겠습니다.
눈사꽃이 났네. 주안상 하나 놓고 마주 앉은 사람아, 소리나 따르면서 내 서름, 너의 서름을 엮어가보자. 서울이고 부산이고 갈 곳은 있지만은 구수한 사투리가 너무도 정납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운 사람아, 과거를 털어놓고 새로운 세리만에 살아가보자. 나는 어릴 때 웃으면 눈이 없어지는 눈웃음이 강한 심한 개구정이었다. 우리 동네는 60호 정도의 마을이었는데 아이들은 200명이나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집에 보통 4명 내지 5명의 아이를 낳았으니 말이다. 그러다 보니 나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도 많았다. 그 친구 중에는 기곤이는 절친 중의 절친이었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온종일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고는 거의 우리 둘이 저지른 것이었다. 수많은 사건 중에 지금 생각해도 엽기적인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날도 어김없이 또래의 계집애들이 동네 공터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나와 기곤이는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다가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나와 기곤이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기곤아, 저 가슴 아들 골탕 좀 먹여볼까? 좋지. 가서 고무줄을 확 끊어보자. 달려갈 듯 덤비는 기곤이의 팔을 낚아채며 내가 말했다. 잠깐, 겨우 고무줄이나 끊으려고? 그건 매일 하는 거잖아. 오늘은 저 가슴 아들 제대로 골탕 한번 먹이자. 골탕? 뭐 어쩔 낀데? 따라와. 나는 기곤이를 데리고 집으로 쏜살같이 달렸다. 집에 도착한 나는 헛간에서 괭이를 들고 나와서 기곤이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너는 누구 집에 통시에 가서 바가지에 똥물 좀 퍼갖고 온나? 나는 먼저 가서 저 가슴 아들 모르게 길 가운데 구덩이를 파놓을게. 알았지? 기곤이는 묘한 웃음을 입가에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곤이가 자기 집으로 바람처럼 사라지자 나는 괭이를 등 뒤에 세워 감춘 뒤 공터 입구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나는 공터에서 나오는 유일한 통로에다가 신발이 잠길 정도의 깊이로 널찍한 웅덩이를 팠다. 잠시 후 기곤이가 똥물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가득 든 큰 바가지를 들고 나타났다. 야, 조심조심. 나는 행여 보물 같은 똥물을 기곤이가 쏟을까봐 조마조마해서 소리쳤다. 기곤이는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가지고 온 똥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부었다. 됐어. 이제 위에다 안 보이게 낙엽을 덮고 흙만 뿌려주면 돼. 나와 기곤이는 웅덩이 위에다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촘촘히 가로지르고
낙엽을 덮은 후 흙으로 깜쪽같이 덮어 길처럼 만들었다. 이제 여자애들이 공터에서 나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나와 기곤이는 멀찍이 떨어진 큰 감나무 뒤에 숨어 잠시 후 일어날 광경을 상상하며 서로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애들아 가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고무줄놀이를 하던 여자애들이 우르르 공터 입구로 몰려 나왔다. 그런데 하필 맨 앞에 뛰어나오는 여자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옥자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첨벙. 옥자가 정확하게 똥통을 밟고 휘청이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옥자의 뒤를 따라 다른 여자애들도 관성에 의해 멈추지 못하고 첨벙거리며 똥통을 밟고 건넜다. 으악! 맨 처음 옥자가 비명을 질렀고 뒤이어 모든 여자애들의 비명이 조용한 동네를 온통 뒤집어 놓았다. 밟을 때마다 똥물이 흑웅으로 튀어 공기 중에 흩어지자 그 냄새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까지 진동했다. 여자애들의 비명은 울음으로 변했고 그 울음소리는 끔찍했다. 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겁이 드럭났다. 잠시 후 동네 어른들이 공터 앞으로 황급히 모여들었다. 똥물을 뒤집어 쓰고 악을 쓰며 울고 있는 여자애들을 본 어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아니 어떤 놈이 이런 못된 짓을 했노? 아이고 이놈의 똥냄새. 이건 분명히 그놈들 짓이다. 그놈들이 누구긴 누구야. 맹하고 기곤이지.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기곤이는 어느새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필시 우리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맞아 죽을 것이 분명했다. 우리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덜덜 떨면서 나무 등불 뒤에 몸을 더욱 웅크렸다. 어른들이 우리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날 아버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매를 맞았다. 이용복이 부르는 어린 시절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은 꽃잎처럼 흩어져 다시 올 수 없지만 잊을 수는 없어라. 꿈이었다고 가버렸다고 안개 속이라 해도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바람 뒤쫓던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다. 그 마음 내 마음 꿈을 짓던 시절은 눈물겹게 사라져 어느샌가 멀지만 찾아갈 수 있겠지. 비가 온다고 바람 분다고 밤이 온다고 해도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바람 뒤쫓던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기곤이와의 추억은 이것 말고도 너무 많다. 우리는 12월이 떨어진
부항국민학교를 함께 다녔다. 하루는 둘이 학교에 가다가 기곤이가 뜬금없이 말했다. 명하야, 우리 오늘 중간치기 할까? 여기서 중간치기란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와서 학교에 가지 않고 냇가에서 물고기 잡으며 놀다가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들 틈에 슬쩍 끼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중간치기? 기곤이의 말에 내 눈이 반짝 빛났다. 그래, 너분들 권씨네 수박밭에 수박이 잘 익었다 안 카나? 우리 수박 따서 실컷 먹어보자. 기곤이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우리 둘은 결국 중간치기를 했고 권씨네 집 수박을 서리에 먹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들통나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우리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각기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유년기의 추억을 뒤로하고 서로의 삶이 바빠 오랜 시간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를 만나 그의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나보다 일찍 부산에서 결혼하여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내와의 불화로 혼자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경부선 열차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였다고 했다. 나는 친구의 죽음을 지금도 그리움과 슬픔으로 간직하고 있다. 오늘은 구정을 앞두고 저의 어린 시절 고향의 추억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린 시절 추억은 누구에게나 그리움으로 남아 있겠죠. 김세환의 옛 친구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얀 모래 위에 시냇물이 흐르고 파란 하늘 높이 흰 구름이 흐르네. 지난 날 시냇가에 같이 놀던 친구는 냇물처럼 구름처럼 멀리 가고 없는데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옛 친구. 하얀 꽃잎 따라 벌나비가 나르고 파란 잔디 위에 꽃바람이